이번 중국 사태로 인해서 널뛰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 주가 하락의 주범은 이 단연 유가였어요. 감산을 놓고 오펙과 러시아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우리는 추가 감산은 진행 안 할 거야 이렇게 밝히면서 유가가 급락을 하였고 거의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감. 이미 미국은 뉴욕에서 난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급증되고 있고요. 이런 확진자가 급증되는 흐름에 증시는 폭락을 했고, 이런 금의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확진 속도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못한 모습인데, 최근 연준이 긴급 전격 금리 인하를 비롯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주식시장이 당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물론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주식시장은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우측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좌측 하단의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하자,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미리 예상은 하고 맞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물론 이런 흐름이 안 오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미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미 10년 금리가 0.74%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에서 1.25% 50bp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런 연준의 가감한 결정 이후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흔들렸고, 이미 미국 채권시장은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3월, 4월에 있을 연준의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이렇게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겠죠. 미국과 유럽의 확산이 주춤하고, 생각보다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 신속하게 방역 조치에 나서고 통제도 잘하면서 확진자 수 증가폭이 4월 안에 정상적으로 이 마무리가 된다. 당연히 이러면 최악을 피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렇게만 된다면 적당한 수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그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통제가 안 되고 확진자 수 증가세가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글로벌, 이런 공급 체인망이 어딘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될 거고, 이러면 이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이 손실이 확대되고, 이러면 동시에 이 소비는 말할 것도 없이 위축될 것이며 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연준은 남은 금리 카드를 모조리 이렇게 써버릴 것이고, 곧바로 이 QE4로 직행을 하겠죠. 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흘러오리라고도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에볼라 정도나 신종플루급? 좀 심하게 생각하여 보더라도 이 사스급으로 예상을 했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은 예상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 번 더 급락이 올 수는 있으니 대비는 하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는 한국,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런데 한국의 이런 누적 확진자 패턴이 중국을 따라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한국의 패턴을 이제는 이탈리아와 이란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미국과 유럽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미국, 유럽까지, 그래서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유럽과 미국도 앞으로 확진자 수가 수천 명 단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초기 증상이 매우 약해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고,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가능해 초기 방역에 실패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2명을 감염시킨다고 가정한 후에 잠복 기간을 대략 6일로 계산하여 이 계산해 보면 24일 후에는 거의 30명, 한 달 후에는 500명, 2달 뒤에는 1000명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미국과 유럽이 이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다면 한 달, 2달 사이에 수천, 수만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략 2주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길 원치 않지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였을까? 한국도 결국 이 중국과 유사한 모습의 차트를 그리고 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7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다가 이후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는 가정이지만 한국이 중국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한국은 3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차트 2월 20일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 시기부터 지금 16일이 경과가 되었고 중국과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대략 이 3월 중순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런 확진자 수 증가 패턴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하던 시점에는 대구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였고요. 2월 29일에는 일 확진자 수가 800명에 달하게 되면서 코스피는 이렇게 최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증가율이 이렇게 조금 둔화되면서 소폭의 반등을 얻긴 했지만 아직 중국처럼 의미 있는 이런 둔화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는 지금의 국면보다는 더 나빠지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이는 전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눈치를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인데 미국 경제의 한 축인 소비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 같아요. 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증가율 최대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탈리아도 일정 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데 중국은 이렇게 뚜렷하게 신규 확진자 수 증가폭이 이제는 둔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소멸되는 각을 보이는 데 반해 미국은 이제 그 증가폭이 이렇게 꼭대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그동안은 진단키트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안 되었으나 진단키트 수량을 미국이 이제 100만 개 확보한다고 언급한 바 아무래도 집단 표면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차트는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추이고 아래는 S&P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 미국 내에 이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주가가 이렇게 재차 폭락을 하고요. 이 시기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수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가 앞으로 빛을 제대로 발하려면 이런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의미 있는 이런 둔화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유럽도 이미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서 예상 1은 전 개인적으로 예상 1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국과 유럽의 타격은 있겠지만 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4월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4월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연준은 그 기간 동안 금리를 2회 정도 인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결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4월, 5월 이후에는 다시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주식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흐름. 그리고 금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원자재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으로는 정말 최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수만 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자 증가가 6월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직행한다면 연방 기금 금리는 이 제로 금리로 직행하게 될 것이고 곧바로 QE가 단행될 것이며 기업들은 디폴트가 본격화되고 채권 금리는 재차 하락하고 주식은 말도 할 거 없이 이렇게 폭락할 것이며 금 가격은 일시 조정을 받더라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자재 가격은 16년도 이하 수준으로 이 완전 떡락할 수도 있다. 이거 달러는 이 초강세로 돌변하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서 정리를 해봤는데 부디 이번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번과 같은 시나리오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자, 마음속에 대비는 하자. 그런데 그럴 확률은 저는 여전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경제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 중국에서 온 놈의 이 동태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증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눈치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인 미국마저 소비가 타격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미국마저 중국의 전철을 받는다면 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정책도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나 기본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체활동, 이동, 여행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는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너무 부정적인 소리만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난 중기적인 미래를 볼 것이고 니놈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럴 때 그냥 꾸준히 기업의 지분을 늘리면서 값싸게 쇼핑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돼요. 아무튼 저깍씨가 꾸준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일단 당분간 지속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뭐든 신속하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